관계자께서 의도를 두시기는 이 졸업생들을 키워주신 어머니에 대한 감사의 뜻으로 이병우의 어머니라는 곡을 요청하게 됐습니다. 성미산학교 저는 그냥 그렇게 뭐라 그러지? 어쩌다가 오게 돼요. 사고도 치고 엄마와 많은 대화를 통해서 성미산학교 그러니까 1년 빠른 94년생이니까 1년 꿇고 성미산학교 1학년으로 들어가자 이렇게 얘기를 해서 중간에 성문고 다니다가 자퇴를 하고 성미산학교를 가게 됐어요. 이 학교는 그 토요일날에 학교를 안 가, 뭐 학원을 안 다녀도 돼, 이런 선생님들과 자유로워, 옷도 마음대로 입어도 돼, 뭐 이런 그런 얘기 한마디로 혹 해가지고 들어오게 됐었는데요. 수리라는 선생님이 계셨는데요. 저하고 성원이하고 지원이하고 다운이가 너무 속을 속여서 빨리 나가버리신 수리 선생님이 그냥 아쉬운 건 아니고 보고 싶고 그런 선생님이고요. 선생님도 다 좋았던 것 같아요. 얘기도 계속 하면 들어주고 지금도 성미산학교 놀러 가면 얘기 같이 하고 그래서 좋은 것 같아요. 민트 선생님이 기억에 남는다? 네, 민트 선생님이랑 옛날에 좀 사이가 안 좋아져서요. 제가 좀 뭐라 그러지? 제가 원래 잘 안 우는데요. 좀 그때 좀 슬펐거든요. 아, 민트 선생님 나가실 때 울었어? 아, 진짜 너무 미안해가지고. 그래서 그래서 많이 울었니? 아니, 많이는 안 울었어요. 어디서 울었어? 다목적실에서. 민트 선생님이 가장 지금 좀 아쉽고. 지금도 울려는 거야? 아니에요. 네, 다시 만나면 근데 되게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은 넘쌤이라고 지금은 학교에 안 계신데 저 처음 왔을 땐 영어 담당하고 저희 담임 선생님이셨어요. 근데 제가 6학년 때는 사리 분별 못하고 그냥 마냥 자유롭다는 식으로 막 욕도 툭하면 하고 다니고 막 교실 발로 차고 다니고 막 그랬는데 그때 선생님이 선생님도 처음 오신 분이셨거든요. 그래서 면담을 하실 때마다 우리 둘이 잘해보자 라거나 제가 선생님들이나 부모님하고 얘기하지 못했던 그런 이야기들을 한 면담만 하면 6시간 정도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막 그랬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를 많이 믿어주신 부분도 있고 또 제가 이렇게 말하면 엄마한테 좀 미안하지만 엄마가 저를 억지로 영어 공부를 시키려고 하셨거든요. 근데 저희 학교가 아시다시피 그런 사교육 같은 게 안 됐기 때문에 선생님이 딱 그때 나셔서 자기를 믿어달라 하시면서 진솔이를 완전히 내가 잘 키워보겠다 그렇게 해주셨어요. 근데 저는 그랬던 어른이 저한테는 처음이셔서 가장 그 선생님이 지금도 가장 민선 학교에서 정확히 말하면 저희끼리 안 친한 게 아니라요. 그러니까 남자애들이랑 여자애들이랑 이렇게 안 친했어요. 그때 약간 뭐라 그러지? 지금 생각하면 좀 왜 그랬을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 시간인데요. 그때는 좀 지금도 안 친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아, 예. 아니 지금은 그래도 막 싫어하진 않아요. 막. 친하지 않아? 예. 한 학교를 다니던 친구들하고 그러니까 새로 일반 학교에서 들어왔던 친구들하고 또 다른
케이스로는 그 다른 대안학교에서 들어온 친구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셋 다 다른 거예요. 그래가지고 되게 친해지기가 어려웠었고, 특히 저와 성원이 같은 경우는 적응하는 시간이 좀 길어가지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뭐 남녀가 이렇게 좀 안 친했다기보다는 대안학교, 그러니까 성미사학교를 다니던 친구들하고 저희하고 별로 안 친했어요. 학년마다 다른데 전 학년 공통적으로 제일 좋아했던 과목은 축구요. 축구? 네. 축구가 과목이냐? 그 몸 수업이라고 과목이 저한테 약간 특이한 케이스가 하나 있는데, 좋아하면서 싫어했던 과목이 하나 있어요. 사이다랑 같이 하는 도시탐구라고. 그게 되게 어려운데 또 묘한 매력이 있어요. 과목이 뭐라 그러지, 막 조금만 더 하면 뭔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조금 하는 게 너무 어렵고 막 그래가지고. 네, 그리고 사이다 교육 방식이 막 약간 막 사람 계속 캥기게 만들어서 그리고 막 사람을 안 하면 불안하고 그러다 보니, 그리고 막 그게 다른 게 있는데 다른 선생님들 안 하면 이거 빨리 해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막 그러면서 막 여기까지가 기대치니까 여기까지 무조건 올려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데, 이게 정말 다 한 거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하라는 것도 아니고 말라는 것도 아니고 아, 찜찜한 거야?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다 했다고 생각했는데 이걸 정말 다 한 거니 이러면서 이거를 올릴까 이렇게 얘기를 하면, 잠시만요 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시 하게 되고 막. 국영수 한문 빼고 다 좋아했어요. 그래서 한문은 스콜라가 했는데. 야, 그러면 그거 빼면은 축구 남는 거 아니야? 아니야. 생태. 생태하고 축구하고. 생태. 생태. 음식 좋아하는 음식 물어본 거 같았고. 좋아하는 과목은 중학교 때까지 통틀어서 저도 몸 수업에서 무용 수업을 저는 쭉 했어요. 우리 학교가 뭐 인문이나 네. 생태보다는 그게 예체능 쪽으로. 좋아하는 과목은 생태요. 생태. 생태예요. 그래갖고 좀 둘이 사이가 안 좋았잖아. 아니에요. 그런 건 학교의 생태 교육에 저는 되게 늘 반기를 들었었어요. 이거 아니다. 왜냐면 저는 주말 농장을 되게 많이 했어요. 어렸을 때부터 또. 그래서 학교에서 처음에 농장을 가서 그런 밭에다 뭐 심고 수확하고 이런 게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나는 되게 실학 중1 때부터 갑자기 생태 이론에 대해서 들어가면서 2시간 내내 생태 이론에 대한 내용을 쭉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4시간이 되고 그게 뭐 이렇게 늘어나니까 저는 완전히 뻗은 거예요. 선생님한테 조금 더 아니면 이렇게 놀면서 이게 이런 거구나 아니면 이런 걸 공부해보고 싶어요 라거나 그렇게 해서 공부에 들어가야지 이론적인 거에 완전히 밭에서 막 감자 캐고 이러던 애한테 뭐 생태 에너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은 저는 머리에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아니다 교육이 이런 교육은 그러고서는 저는 반항을 주로 잤죠. 근데 계속 듣게 되는 거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그 성미산 배수지 건설 할 때 막았던 기억을 떠올려 보면 저는 그때는 정말로 성미산은 친구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그랬었던 감성과 순수함을 잃었었는데, 그러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일반 학교 다니면서 산을 친구라고 생각할 수 있었던 순수함을 잃었었는데 다시 성미산 학교에 돌아와서 생태라는 과목을 접하고 별로 관심 없었는데 계속 듣게 되면서 무슨 세뇌되는 것처럼 다시 그런 감성이 살아났다고 해야 되나? 그런 순수함이 살아났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다시 정말로 산을 친구라고 생각할 수 있고, 좋았던 기억이 나질 않아요. 나빴던 기억은 나니? 네. 얘랑 싸운 거. 진솔이랑 싸운 거? 근데 그게 저한테 야, 그 얘기는 진솔이가 얘기해. 진솔이가 굉장히 힘들었다고 그러던데 너 때문에. 저도 힘들었어요. 너도 힘들었어? 네, 제가 진짜로 힘들었어요. 얘도 진짜 힘들었대. 근데 서로 진짜로 힘들었어요. 그랬어? 안 좋긴 했지만 중요하긴 했어요. 이렇게 진솔이랑 싸우고 나서 막 책도 읽었었어요. 여성학 이야기 이런 거. 그러면서 되게 많이 바뀔 수 있었던 계기가 되었던 싸움이었어요. 그래서 중요하기도 했고, 그 다음에 너무 힘들었어요. 누가 저를 보고 숨을 못 쉬겠다고 하면서 나갔는데 막 감정을 추스르기 되게 힘들었었고, 그런 것 때문에 되게 안 좋았던 것 같기도 하지만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중요한 계기였던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좋았던 기억은 내가 대충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거요? 축구할 때. 축구할 때는
뭐 항상 좋은데 가끔 안 좋을 때도 있어요. 막 골 넣어주고 막. 그러면 축구할 때가 좋았을 때와 안 좋았을 때가 다 주목되는 거 아니야? 아 그런 건 아니까 마냥 막 그럴 때가 있었어요. 막 생각을 지금 요즘 많이 하고 있는데 막 어떻게 살아야 되고 이러는데 그런 생각 안 하고 있었을 때 그러니까 막 한참 막 이상한 걸로 싸우고 사소한 일로 싸우고. 괜히 아닌 걸로 막 열내고 막 그러면서 좀 쉽게 살았을 때 그때 하고 아쉽기도 한 기억이. 네, 그리고 특정 장소를 꼭 포함해서 얘기를 하자면 저는 학교 거기 옥상에 개방되어 있을 때가 좋았던 것 같아요. 거기서 좀 좋은 기억들이 있니? 네, 거기 막 단체로 올라가서 막 햇빛도 쐬고 기타도 치고. 좋았던 기억은요. 좋았던 기억 딱 생각나는 거를 얘기하면 인턴십 한 거였는데 다은이라는 6학년 친구하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그런 수업도 했었고 중등 학생들과 성하고 연애에 대해서 책을 읽고 토론하는 것도 했었고 또 성교육을 또 진행했어요. 1학년부터 5학년까지. 그래서 사실 저한테는 굉장히 버거운 일이었어요. 그걸 하면서 뭐 되게 교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뭐 아이에게 필요한 게 뭔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지내다 보니까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되게 진지한 대화를 나눴고 또 그와 함께 저가 만나는 학교에서 지내면서 만났던 학부모님들을 통해서 저는 사실 마을학교고 생태학교고 이러지만 저는 그걸 몰랐어요. 마을학교가 무엇인지. 왜냐면 어른들끼리 술 마시고 얘기하고 노는 공간 이렇게만 생각했어요. 애들은 학교는 그냥 부수적인 거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잘 몰랐는데 그때서야 아 이게 이렇게 사람들이 저라는 아이에게 마음을 써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해해주시는 게 마을학교여야지 가능한 공간이구나 이런 걸 진짜 성실할 거예요. 아니 성실히 할 건데 성미사학교 혹은 대안학교를 선택을 하겠니? 다시 그 학교를 선택하라고 한다면? 네. 다 열려 있다고 해도? 솔직히 말하면요. 솔직히 얘기해 돼 다. 저는 안 올 것 같아요. 왜냐하면요. 저는 공부하는 게 제일 어렵고 제일 짜증나고 지겨운 건 줄 알았는데 막 진솔이랑 싸우고 이런 마음고생하는 게 더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직접 부딪혀서 배우는 것들이 훨씬 더 힘든 것 같았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시키는 대로 공부하는 일반 학교를 물론 다녔어도 그런 모범생은 되지 않았겠지만 그냥 친구들이랑 놀고 그랬던 게 더 재밌었을 것 같아요. 어쩌면 차라리 그 일반 학교를 선택했을 것 같다. 네. 아니요, 사실 그것도 반반이에요. 그래? 그렇지 뭐 이렇게 딱 명쾌하게 사실은 결정하기는 좀 어려운 게 있으니. 지금은 그러니까 잘 모르겠어요. 사실 그 옛날에 같이 마을에서 지냈던 친구들도 다 각자의 길을 가게서 잘 모르겠어요. 저랑 인턴십 할 때가 가장 마을이 와닿았던 순간이었던 것 같고 또 가장 마을이라는 걸 느낄 때는 다른 분들한테 얘기할 텐데 완전히 저희 학교나 이런 마을을 모르는 분들한테 저희 학교는 마을학교예요. 마을이 있어요. 뭐 이러면서 우리 마을에는 뭐 작은 나무가 있고 생협이 있고 뭐 이런 구체적으로 얘기하다 보면은 별로 생각이 없었다가 사실은 돌아서서 보면은 굉장히 많은 것들을 이룬 거예요. 사람들이 모여서 그것도 제가 아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그럴 때에 아 이곳이 마을이구나라는 거를 새삼스럽게 그게 저희 학교 오면서부터 바로 시작이 되죠. 사실 대안학교라는 게 일반 학교랑 달리 대학이 최종 목표가 아니고 다른 많은 것들을 추가해가면서 가는 곳이고 대학은 선택적인 거라고 듣고 왔었거든요. 저는 때문에 그때부터 대학에 대한 생각을 조금씩 하고 있었는데 본격적으로 생각을 하게 된 거는 고등학교 들어와서 제가 혼자가 학교를 나가서 혼자서 기숙사 학교가 아니고 시골에 떨어져 있지 않는 상황에서 부모님과 떨어져 있지 않는 상황에서는 대학이라는 건 항상 아이들 마음의 한켠에서 이렇게 잡고 가는 거? 근데 좀 무거운 거죠. 못 갈 것 같으니까. 부모님은 내심 가길 바라는 것 같기도 하고 사회에서도 가야 한다고 얘기하고 하니까 저는 그게 저도 6학년 때 해봤던 고민이면서도 6학년 애들이 벌써 그런 고민을 하는 걸 보면 되게 안타깝기도 해요. 지금 대학을 선택하지 않았는데 그 진로에 대한 고민을 언제 했던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저는 그 학사 경고 먹었을 때
학교에 다 남을 것인지 아니면 학교 나갈 것인지. 그게 언제지? 그게 2학년 1학기 스스로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그 전에는 막 별로 그런 게 없었는데 구체적인 그러다 내용은 보니 항상 뭐라 그러지, 엄마랑 얘기할 때는 잘하겠다고 항상 얘기를 해야 되고 막 약간 걱정을 안 시키려고 내 자신, 그러니까 내가 약간 뭐라 그래야 되지, 그런 얘기를 하는 입장에서 약간 어떻게 보면 구체적이게 되어 있어야 되고 계획이 좀 있어야지. 위에 있어야 되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저는 사이다랑 얘기하는 게 편해요. 사이다랑 얘기하면 맨 밑에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되고, 가만히 있어도 된다는 뜻이 막 그냥 해주는 대로 해내는 게 아니라 뭐 시키는 대로 한다는 게 아니라 그런 고민들을 다 말을 할 수 있고. 그럼 졸업을 하게 되면 사이다랑 얘기하기는 좀 어려울 거 아니야? 아니 별로 어렵지 않는데 지금 사이다랑 저랑 그 인간적인 관계를 맺어서 자주 찾아오려. 네, 선생님과 제자의 관계를 초월했습니다. 개인적인 바람인데요. 뭐 받아들여질지는 잘 모르겠는데 졸업 후에 약간 여유 기간을 둬서 그냥 학교에 적두고 진로 찾기를. 예, 준비 지금 그리고 요즘 들어서 좀 구체화돼가고 있거든요. 아, 그래? 예,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얘기 좀 나누면서 좀 의지해서. 굉장히 고마우신 분이네. 네, 굉장히 고마우시고. 저도 부모님이 가장 컸고 그중에 엄마가 제일 컸던 것 같은데 저희 어머니는 네가 하고 싶은 일 그리고 정말로 타이가 아닌 남이 막 시켜서가 아닌 너의 마음에서 하고 싶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그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고 또 아빠는 근데 아빠는 대학 무조건 대학, 뭔진 몰라도 네가 하고 싶은 게 뭔진 모르겠지만 결국엔 대학 이렇게 얘기가 돼서 굉장히 많이 다퉜었어요. 아빠랑 결정적으로 이렇게 힘을 줬던 건 친구들이었는데 되게 자주 만나서 그런 서로 진로에 대한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주로 끝은 한숨으로 끝나지만 그런 거죠. 좀 오글거리긴 하지만 응원한다거나 뭐 믿어주겠다거나 그런 식의 이렇게 말 오고 가면서 해보려고 하는 그런 용기 같은 거나 아니면은 시작해보려고 계속 옆에서 떠미니까 뭐 문자로도 진도를 하고 있니? 계속 이렇게 독촉하듯이 하니까. 거기서 말하는 친구들이 저는 중학교 때 저희 성미산학교 다닐 때 희진이라는 친구랑 다함이라는 친구랑 방금 말한 하연이라는 그 영국으로 갔다는 친구 3명 정도. 저는 지금 그야말로 무식이 통통이라서 대학에 가서 공부를 하겠다라는 목표를 되게 가지고 있어요. 근데 벌써부터 뭐 사회복지 공무원을 공부해라 막 이런 얘기들이 막 나오는데 웬만하면은 제가 지금 하려고 했던 공부하고 싶었던 그 마음을 잃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해요. 이제 대학 안 가서 불안하거나 그런 건 없는데요. 어떤 식으로 살아야 되고 막 어떤 방향을 잡아야 되는지, 나는 커서 대통령이 되고 싶다 이러면 하나의 목표를 위해서 그냥 여러 가지 코스를 밟아서 가면 되는데 그런 게 없으니까 뭔가 되겠다는 게 없고 그냥 어떤 식으로 살겠다. 나중에 대학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면 다시 또 입시 공부를 할 생각이 있는 거니? 네. 근데 저는 옛날에 잘 몰랐는데 필요한 것 같아요 이제. 점점. 예. 공부가 딱 끝맺음을 맺고 해야 그런 공부가 아니라 지속해야 되는 공부라고 생각을 해서 그 타락에 대한 공부나 자립하는 삶에 대한 그런 공부가 조금 더 그러니까 계속 끝이 없는 공부고 계속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조금 더 다닐 거고, 만약에 그런 공부를 하면서 좀 더 전문적인 공부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면 저도 대학을 그게 대학이라면? 네, 그게 대학이라면 대학 공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대학을 아예 완전히 놓은 건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성미산학교는 땡땡땡이다 이렇게 한마디로 정의를 내린다면? 네, 성미산학교는 발돋움? 그런 것 같아요. 저한테 발판이 되어주는 학교가 부딪히기도 많이 부딪히고 웃기도 웃고 울기도 되게 많이 울고 그러면서 어찌됐든 투닥거리면서 이만큼 컸고, 그런 공간과 그런 그 안에 사람들이 있어서 제가 또 다른 시작
그러니까 대학도 결국에 학교의 연장이긴 하지만 그 거기에 갈 힘을 얻고서는 즐겁게 떠날 수 있게 해주는 공간 그런 것 같아요. 저한테 성미산학교는 파스타 같아요. 네, 왜냐면요, 제가 파스타를 되게 좋아하는데요. 파스타 집에 가면 1인분을 딱 주는데 너무 작아요, 양이. 1인분을 먹기에는. 근데 2인분을 먹기에는 양이 좀 많더라고요. 뭔가 아쉬움이 있다네. 내 졸업을 앞둔 바로 내 상황에서 보면, 제 상황에서 보면 뭔가 아쉬우면서 배부른 느낌, 막 이런 느낌. 그러면서 뭔가 또 이게 이 학교가 되게 좋았고,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좀 새로운 자극을 바라는 마음을 담아서